앞에 새로운 광고 다 보셨죠? 아, 멋졌어요. 예. 이조 앵커님. 음. 미주미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와 또 몇 번 호흡을 또 맞췄던, 예, 저희 이조 앵커님께서, 예, 오십니다. 글로벌 라이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예. 너무너무 잘하세요, 사실. 맞아요. 예. 저희 다음 주 글로벌 라이브 이어가실 또 새로운 분들 또 잠시 저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주앵커님 씨가 말씀을 많이 했던 걸 처음 뵀는데 예. 연예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이요. 너무 잘생겼어요. 예. 키도 네. 크시고, 그러니까 성격도 정말 좋습니다. 예. 말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이 부럽습니다. 예. 네. 진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아마 본방 사수하면서 보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개장 시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메타부터 봐야겠지 뭐. 나스닥 선물 상당히 강하네요. 네. 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메타 훌륭합니다. 네, 지금 약 한 19%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선물 지수는 S&P는 플러스 0.5% 상승, 다우는 마이너스 0.26% 하락, 나스닥은 1.5% 상승. 예, 아주 흐름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빠르게 보시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저희 YMG 패션쇼, 저희가 또 성황리에 저희가 또 마련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신청을 저희가 이제 녹화를 했기 때문에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아주 엑기스적인 부분 아주 이쁘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정강훈 대표 그리고 최홍성 매니저의 2023년 나의 투자 첫걸음 이렇게 제가 부제로 정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FOMC 미팅이 되고 나서 짐 크래머 아주 뭐 상승론자 어마어마한 상승론자고 또 마이클 버리 글로벌 쇼쟁이 이렇게 지금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짐 크래머 우리는 지금 불마켓에 있다. 그래서 바이 더 딥, 자 딥에서 빨리빨리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셀 근데 이게 지금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마이클 버리가 셀 이거 한 단어로 딱 날렸어요, 트윗을. 근데 이 트윗을 날렸을 때가 FOMC 발표 전에 이거를 딱 날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풋에 들어갔으니까 풋을 팔아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제가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도 월가에서도 이러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밈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셀, 요 한 단어 더 쓰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정말 어제 그 FMC 다음으로 진짜 시장이 확 급등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물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확보를 하고 직원을 삭감하고 있고 회사를 구조조정을 해야 될까? 내가 CEO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이제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야. 회사 이름에다가 AI 글자를 딱 넣고 이 파티를 좀 즐겨야겠다. 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예. 우리 회사에 있어서 2023년에 회사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 야, 우리도 AI다. 이런 식으로 늘지 말지 이러한 밈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럴 정도로 지금 AI가 그만큼 지금 핫한 이슈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의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1월이 가면은 그 해가 정말 잘 간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른쪽에 제가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인데 이번 2023년 1월에 상승률이 6.2%,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과거에 여러 해 동안에 1월 달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연도가 얼만큼 올라갔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금 정광훈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앞으로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연준의 어떤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뭐 차후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자, 이러한 데이터로 조금은 물론 설레발이지만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한 표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제 섹터와 종목입니다. 네, 섹터 보시게 되면 IPO 종목들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특히 어제 내가 말씀드린 카바나 어제 또 33%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또 15% 가까이 또 상승을 보이고 있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 95%가 빠졌지만 그러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종목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펠로톤이 26%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AMD도 12% 넘는 상승, 코인베이스, 웨이보, 데이터덕 다들 정말 밈주식 또는 중소형 성장주들 항상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어제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탑10에는 메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네. 내일 저는 메타만 갖고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일단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요. 쉘의 역대급 매출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이게 되면 이 매출인데 정말 과거에 어떤 평균치보다 역대급으로 높은 매출. 작년에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 이게 이제 매출로서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이 4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애널리스트 예측치가 90억 달러인데 이 부분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총 400억 달러의 연간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쉘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에너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아니면 또 옥시덴탈 이 워런 버핏 선생님이 또 투자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쉘도 쉐브론 이어가지고 배당금도 인상하고 40억 달러 자사주도 매입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쉘의 주가를 봤을 때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퀘스천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 과거 에너지주가 정말 좋았지만은 지금의 과거의 어떤 실적이 지금이 반영돼서 이번 1분기는 다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주가로 봤을 때 이걸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1월 초 3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약간의 힘을 잃은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역대급 이 실적 발표가 오히려 고점을 또 나타내는 역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목표가는 74달러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27%가 있다. 이런 목표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참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커벅. 예, 메타 플랫폼 난다. 예, 메타 플랫폼스 아니고 메타 플랫폼 난다. 예. 가이던스 상향도 보여줬고 자사주 40억 달러, 400억 달러죠. 그러니까 40빌리언 달러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역시 메타의 전체적인 어떤 키 넘버스를 좀 보게 되면 4분기 매출 올라갔습니다. 예상치보다 올라갔습니다. 광고 매출 예상치보다 올라갔고요. EPS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일일 사용자 예상치보다 올라갔고요. 전체 앱 일일 사용자 이때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리얼리티 랩스 영업 손실은 올라갔던데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얘기는 영업 손실이니까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다 올라간 괜찮은 그런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 고무적인 어떤 광고 매출을 좀 보여줬습니다. 옆에 수치를 제가 IR 자료를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광고 매출이죠. 애드버타이징 레비뉴 해서 광고 매출인데 광고 매출이 보이시죠? 이렇게 뻐끔 이렇게 올라온 고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머리가 하나 더 생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구간에 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매출을 좀 보여줬고요. 자, 바닥 시그널인가 라고 봤을 때 자, 넷 인컴을 봤을 때요.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아까 전에 이상원 매니저님께서 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번 분기에 이제 완전 역대급 하락을 찍고
이번 분기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간 모습, 아주 살짝 올라간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아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EPS도 마찬가지로 네 저번 분기 대비해서 살짝 올라갔죠. 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페이스북 평균 매출입니다. 일단 유저당 한 유저당 전 세계 페이스북 평균 매출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그 외의 지역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과거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어떠한 초입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아까 전에는 한 18% 올랐고 지금 한 1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의 주가 제가 한 2쯤 샀죠. 네, 2쯤 샀는데 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파고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네, 기다려야죠. 알겠습니다. 다들 그 가격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가온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이제 나올 예정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것 같죠. 네,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애플, 스타벅스, 많은 기라성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많은 이제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예측치를 조금 모아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메타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아마존, 알파벳, 애플 전부 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 4%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1% 올라간 상황, 그리고 아마존도 4%가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역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새 기업의 향후 예상 매출 흐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폰 출하량에 따른 매출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총 매출의 약 50% 정도가 아이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난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3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반영이 된다면 월가의 예상치와 저희가 한번 또 비교를 하면서 내일 저희가 또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10년 만에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 둔화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런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어떤 둔화가 같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그리고 광고 수익이 또 이번에 나오는 하나의 관건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벳은 다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이겠죠. 예, 그래서 광고 수익에 집중해서 이제 실적 발표 결과물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해서 내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를 하면서 내일은 아마 자료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40장 나올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면. 네. 예, 그래서 내일은 아주 좀 길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생각보다 시장의 우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메타인데 메타가 20% 올랐는데 말 다 했죠. 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훌륭하고 예. 사실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 작년으로 봤을 때 빅테크 업종 중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광고 업종이었거든요. 광고 업종이 왜 힘든지는 뻔한 게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들의 소비가 둔화될 거고 소비가 둔화되면 아무래도 광고를 하더라도 그게 매출에 연결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우려가 반영된 건 정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식했던 것과 다르게 메타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메타의 데일리 유저 수 그리고 광고당 매출액이 성장하는 게 아까 보였잖아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우려 인식과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곡점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은 우리가 경기가 다운되면서 광고를 하더라도 매출 연결되지 않으면서 광고 업종이 상당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데이터는 벌써 저점을 딛고 소폭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면 메타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플랫폼들이니까 바꿔서 말하면 거기에 광고에서 물건 파는 애들은 생각보다 매출액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와 구글이 광고 수익을 얻으니까 걔네가 좋아 보이겠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메타와 그 알파벳의 광고에서 물건 파는 애들이 생각보다 매출액이 잘 나오겠구나라는 거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광고 베이스로 물건 파는 업종들이 생각보다 매출액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 거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투자 기회가 약간 더 열리는 게 아닌가. 메타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메타란 플랫폼을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존의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호재다 이건. 왜냐하면 메타가 잘 된다는 건 광고주들이 돈 잘 번다는 거거든요. 네. 광고를 하고 그게 매출 연결된다는 의미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보면 네. 투자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맵을 한번 훌륭한 보게 되면, 맵이에요. 야 이게 뭐, 훌륭합니다. 야 이게 뭐, 진짜 딱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올라갔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1.27% 상승, 애플 1.57% 상승, 구글 4.66% 상승, 메타 19.5% 상승, 아마존 4% 상승, 테슬라도 2.5% 상승. 야, 뭐 페이팔도 껴 있네요. 네,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예, 그 외에 뭐 다른 지금 반도체 섹터도 지금 푸릇푸릇한 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잘 갔던 헬스케어나 에너지 섹터들이 오히려 약간 불그스름하고, 예,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성장주로 넘어오고 있는. 물론 이제 FMC 발표가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동력이 조금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예,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메타 팔까요 말까요? 메타? 팔지 네, 마세요. 팔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팔고 싶다. 갑자기. 좀 정성을 들여서 답변해 드릴까요? 예.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펀드멘탈만 보는 거고, 하나는 기술적 차트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업을 분석한다고 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둘 다 쓰는데,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차트, 뭐 가격 움직임 이런 거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즈너블한 건 둘 다 적당히 섞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 한번 해보면 메타가 지금 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오늘 가격이 반영된 싼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메타가 지금 쌀까? 그리고 메타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크게 성장할까? 그걸 고민한 게 펀드멘탈인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은 비중을 약간 줄여놓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더 늘리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메타가 100불 아래일 때 불안하고 욕했던 투자자라면 지금 정도 올라오면 그래도 약간 줄여놓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 로직은 뭐냐 하면 약간이라도 줄여놓으면 조정했을 때 다시 또 사면 되잖아요. 지금보다 싸게.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하나도 안 팔았는데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때 팔 걸 이러고 또 후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메타라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라면 버티는 거고 내가 메타가 확신은 없는데 약간 헷갈려. 지금 여기 더 갈지 아닐지 헷갈려. 메타버스는 올 것 같은데 난. 네, 메타버스는 오겠죠. 하지만 메타가 지금 밸류가 싼가 아닌가 판단이 잘 안 돼. 그럼 사실 단기 과열 구매에서는 한 20%는 줄여놓는 게 유연한 대응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다 팔 필요는 없겠지만 20-30% 줄여놓는 건 여러모로 유연한 대응이 될 거다. 왜냐? 단기 과열 나왔으니까. 근데 더 올라가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팔아놓는 건 언제나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근거는
현재 메타가 벌어들인 이익 대비 현재 EPS 대비 밸류에이션이 싼 거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물론 메타는 지금도 비싸진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익절 정도? 네. 소극적인 익절. 네. 근데 뭐 아직 손실 나 있으면 이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못 정했어요. 아직은 손실이에요. 아직. 네. 많이 망가져 있다면. 아, 사실 많은 투자를 이론적으로는 내가 상가격과 상관없이 의사결정하라고 하지만 실제 투자자에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메타가 사실 300불에 샀던 분들이 100불에로 깨져도 더 못 샀던 거 왜냐? 메타버스의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더 샀겠죠. 그러니까 100불 아래에서 더 사고 110불에 더 사지 못했던 투자는 이미 메타라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확신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기술적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저라면 사실 제 돈이라면 한 20% 정도는 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플러스로 전환한다면 20-30% 줄여놓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지면 더 사고 알겠습니다. 올라가면 또 팔면 되고. 예. 네. 뭐 알겠습니다. 메타에 인생 걸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장가 가셔야죠. 그러니까. 예. 네. 장가고 이제 혼수해야 일단 되니까 경제권이 박탈돼서 네. 뭐 안 돼 지금. 현금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목요일 밤. 네,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빅테크 기업들 줄줄이 실적 발표 나오니까 내일 글로벌 라이브 술 드시러 가지 마시고 글로벌 라이브 보시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그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내일 판승철님께서 노래 한 곡 하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난 글로벌 라이브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맞아요. 저희 마지막 정말 1년 거의 몇 개월 만에 저희 박종철님의 종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네, 종소리. 네. 박종철님의 종소리 제가 너무 그리웠어요. 예, 네, 1년 동안 이벤트. 제가 종 치는 것만 배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종 치는 것만. 그 손목 스냅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손목을 상당히 유연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 마지막 방송이잖아. 맞습니다. 저희 마지막 방송. 저 이조 앵커님과 바톤을 넘겨드리고 맞습니다. 내일 아주 불태우겠습니다. 저희는. 네. 내일 시작은 노래 한 곡 그리고 마지막은 종소리. 오케이. 기가 막히네요. 예. 네,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 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